네, 이제 제 6장 기타 설비 볼 건데 여기 1번 문제부터 이제 소화기 개수 산정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 개수 산정하는 문제가 아마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한번 어렵게 나왔다가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부속 용도별까지 좀 어렵게 나올까 싶긴 한데 사실 일단 확인을 해보면 일단 소화기 개수 산정할 때 맨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바닥 면적에 따른 능력 단위를 먼저 구해야 돼요. 능력 단위 먼저 구하고 그다음 능력 단위 구한 다음에 이 능력 단위에 맞게 소화기 개수를 구하고 이 개수를 구한 다음에는 감소 여부 결정해서 감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2분의 대형 소화기 있는 거 2분의 1 설치하고 그거 말고 옥내외 스물 등 설치되어 있으면 3분의 1 설치하는 걸로 감소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속 용도별로 추가하는 거가 있는데 이게 부속 용도별 추가에 대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와도 한 2번 여기 이제 요 부분 요 부분이나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 어렵게 나오면 밑에 거 이거 다 가는 걸로 나오는 건데 이게 위험물 지정 수량이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 뭐 저런 거 하면 위험물 지정 수량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냥 특수과열물을 알고 있으니까 뭐 넘어가고 뭐 이런 게 부속 용도별로 들어갈 건데 뭐 이것까지 나올까 싶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일단은 위에 여기 1, 2, 3번에 해당하는 거 부속 용도별 빼고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용 좀 살펴보면 능력 단위 산정할 때 기준 면적이 되는 게 있죠. 기준 면적이 되는 거 이 부분 이거는 이거 자체로 법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 이걸로 능력 단위 산정하는 건데 위락 시설일 때 30제곱미터고 공집 관문 의장에서 이 부분에서 50제곱미터 그리고 금판 운숙 노점공업 공창 방안간 해서 100제곱미터고 그 밖에 것 200제곱미터인데 이건 제가 그냥 말머리 앞 글자씩 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딴 거 쓰시는 거 있으면 쓰시면 되고 이 부분 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부러 여기서 내거든요. 기사 때는 위에서 냈어요. 그죠? 기사 때는 위에서 냈는데 관리사 모의고사 풀면 요런 데서 내다가 요런 데서 내고 그 밖에 것 아예 없는 거 내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암기하셔서 가져가셔야 되고 근데 능력 단위 기준 산정할 때 이게 기준 면적이긴 한데 이게 곱하기 2 그러니까 즉더 소화기를 조금 넣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면서 병 및 반자가 불연 재료고 준불연 재료 아니면 난연 재료인 경우에는 면적의 2배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기준 면적에다가 주어진 면적 나눠서 능력 단위 찾아내고 이 찾아낸 능력 단위로 능력 단위가 소화기가 필요한 게 3단위짜리 소화기라 다 하면 3으로 나눠가지고 소화 개수 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강 개수 들어간다. 설비가 옥내외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대형 소화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면 대형 소화기 설치되어 있는 건 2분의 1 설치하고 나머지는 3분의 1 설치해가지고 개수 파악해주고 이 개수 파악할 때 감소 제외 대상도 반드시 고려해줘야 돼요. 다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다 감소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감소를 못한다 해가지고 금판위숙 노위업 아파트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방항 교관 방항 교관 문 운눈 11층 이상 해가지고 요것도 말머리 앞글자만 따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런 게 있다. 그래서 감소 제외되는 거 체크해 두시고 여기 중요한 거는 업무시설에서는 무인변조소 제외된다. 감소 제외되니까 업무시설인데도 무인변조소는 제외할 수 있다. 체크해 두시고 여기서 저는 조금만 살짝 더 딥하게 들어가면 우리 업무시설의 정의를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법규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업무시설은 왜 봐야 되냐면 낚시 문제가 좀 나오기 좋아요. 우체국 업무시설이 아니에요. 우체국 업무시설 공중화장실 업무시설이 아니에요. 공중화장실 업무시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마을 공동회관 업무시설이에요. 마을 공동회관 뭐 그런 데도 업무시설로 들어가고 경찰서 소방 이런 데서 업무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긴가민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무시설 시험 보기 전에는 대충 감은 잡고 가야 돼요. 낚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업무시설은 이때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낚시 문제 나오면 고를 수 있게끔 그 정도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소화기 감소 개수 여부 결정해가지고 소화 개수 산정하고 그 다음에 부속 용도별로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 순간 조금 사실 어려워지죠. 이 부분은 익숙해서 안 어려운데 뭐냐면 자동 확산 소화기 설치 제외 대상은 여기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사용하면 자동 확산 소화기는 제외된다고 맨 위에 박혀 있고, 그다음에 가나다 해가지고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 그리고 모모의 주방, 그리고 여기 관리자의 출입 곤란한 변압기실, 배전반실, 변전실, 송전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닥 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다음 10제곱미터 이하에는 1개, 10제곱미터 초과에는 2개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위에서 산정된 개수의 하나 이상을 K급 소화기로 산정해야 되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가나다를 법규를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가나다 부분 그 중에서 또 이 다 부분을 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외울 때는 저 보건소 주변으로 외웠었거든요. 그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주방,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실에서 이렇게 보건소 주변에서 가나다 해가지고 외웠고, 요거 안에 있는 거는 따로 말머리 만들어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변압기실, 배전반실, 변전실, 발전실, 송전실, 전산기기실, 통신기기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하지 않은 데예요. 이때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체크해 둔 게 이 오른쪽, 이 기준으로 오른쪽에 형광펜으로 체크해 둔 게 노란색 형광펜은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걸 체크해 둔 거고, 빨간색 형광펜은 소화기 설치할 때를 체크해 둔 거예요. 참고하셔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위험물 지정 수량이 5분의 1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인 거는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짜리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과열물이 지정 수량에서 500배 미만인 거랑 지정 수량 500배 이상인 거는 지정 수량 50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그리고 500배 이상인 거는 대형 소화기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해 줘야 되고, 연료로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연소기가 있는 장소는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m 이내 능력 단위 3단위 이상 소화기 1개, 그리고 가연성 가스 저장하는 용도면 능력 단위 5단위 이상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 소화기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300kg 미만 제외되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일단 가연성 가스 제조, 다른 용도로 저장 사용하는 거 체크해 두시고, 이때 200kg를 기준으로 200kg 미만, 200kg 이상이 300kg 미만, 300kg 이상이 저장 제조 할 때 어떻게 소화기가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암기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이런 문제 나오면 아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 연습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문제로 좀 돌아가서 제 12회 소방시설 관리사 여기 기출문제였고요. 1번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의 의료시설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능력 단위 2단위 소화기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이고 실내 마감 재료 난연 재료이다. 보행거리에 따른 소화기 수량 추가는 산정이 제외된다. 해가지고 의료 여기 기준 몇이에요? 660, 100으로 나눠서 6.6, 능력 단위 7단위짜리 구해줬고, 그 다음 그 7단위를 문제에서 주어진 2단위 소화기로 나눠주면 3.5 나와서 4개가 된다. 간단한 문제였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14회 때 나온 요게 그때 아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따로 풀어보는 정도를 하고 넘어가시죠. 소화기 개수 산정하는 거 굳이 더 연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준 프린트 그거 갖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기는 여기서 넘어가고, 네, 분말 소화기 넘어가고, 피난기구. 아직까지 피난기구가 고난이도 문제들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안타까운 일만 계속 발생하는데, 제가 모의고사 만에 반 했으면 피난기구 좀 어려운 문제들 다뤘을 건데 좀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4번 보면 일단 피난기구 제 10층 지상 10층 판매시설인 소방대상물의 5층에 피난기구를 설치하고자 한다. 5층에 설치하는 거고, 필요한 피난기구의 최소 수량을 산출하시오.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고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특별 피난 계단이 2개소 설치되어 있다.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고 피난 계단 2개 설치되어 있으면 감소 기준 적용 받는 거죠. 맞죠? 판매 시설일 때 기준 면적 몇이에요? 800이에요. 그럼 2000을 800으로 나오면 2.5 나오고, 그게 반올림하면 3개 설치돼야 되는데 3개 설치되는 거에서 2분의 1 감소 받으니까 1.5개 설치하는 거고, 그때 반올림 올림해서 즉 우리 필요한 피난기구는 2개가 된다. 이런 게 있고, 5번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서 정한 특정 소방대상물로부터 180m 이내에 구경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이 없는 경우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 해당 안 되면 소화수조랑 저수조 설치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소화수조랑 저수조 설치해야 되는데, 저 저수조 용량 구하는 거 요거는 그 기준 면적으로 연면적을 나눈 다음에 나온 값을 절상이에요. 절상. 그래서 이 절상한 값 여기다가 20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그게 수원의 양이 된다. 요거거든요. 간단한데 자주 풀 기회가 없어가지고 조금 낯선 문제다. 뭐 요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번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 시 저수조에 확보해야 할 저수량을 구하시오. 위에 걸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 면적이 뭐예요? 이 기준 면적은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 1층 및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거는 기준 면적이 7,500이 돼요. 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아니라 그 밖의 경우는 7,500이 아니라 15,000 더하니까 12,500 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된다. 그래서 요거 확인해가지고 잘 나눠주면 되는데, 일단 주어진 조건 보면 연면적 38,500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그 다음 층별 바닥 면적이 지하 1층이 2,000, 지상 1층이 13,500, 지상 2층이 13,500, 지상 3층이 9,500이죠. 근데 1층이랑 2층 더해서 15,000 넘으면 7,500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 27,000이죠. 두 개 더하면. 그러니까 연면적 38,500을 7,500으로 나눠서 구한값 이거 구하면 5.13 나와요. 5.13 나오고 절상에서 6되죠. 그럼 6 곱하기 20 하면 요거는 120 세제곱미터가 우리가 확보하여야 할 저수량이 된다. 간단한 문제니까 이거 감 안 잊어버리게 한 1주나 2주에 한 번씩 그냥 꾸준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문제는. 2번 저수조에 설치해야 할 흡수관 투입구랑 채수구
최소 설치 수량을 구하시오. 저 이거 표로 정리해서 저는 외웠거든요. 뭐 요것도 좋아요. 소요 수량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데, 근데 이게 흡수관 투입구수랑 채수구수랑 가압송수장치가 좀 나뉘잖아요. 그래서 24680으로 했는데 혹시 이 방법 아시는 분 있어요? 24680으로 나누는 건 어떻게 나뉘냐면, 소요 수량 20, 40, 60, 80, 100 세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저수량이 이거일 때 채수구수 그리고 Q값 분당 양수량이라고 할게요. 일단 흡수관 투입구수 요거에 대한 값들이 채수구수가 1, 2, 2, 2, 3이 되고, 얘는 요거에 맞게 1100 리터 퍼 미닛 2200 2200 2200 3300이 되고, 여기는 1, 1, 1, 2, 2가 돼요. 요거 표 외우면 요 수량에 맞게끔 써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 표 외우면 끝이에요. 볼 거 없어요. 요거 이제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외우면 요거 표 갖고 위에 문제 풀게요. 우리 기준이 몇이었어요? 120이죠. 소요 수량이 120제곱미터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겠네요. 이 부분. 그러니까 채수구수 3개고 흡수관 투입구수 2개다. 정답이 흡수관 투입구수 2개고 채수구수 3개다. 만약에 80이면 2개 두고 되겠고, 60이면 2개 하나, 40이면 2개 하나, 20이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된다. 이 표 외우고 있으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안 헷갈리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6번. 6번은 도로터널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도로터널의 길이는 2500m이다. 편도 4차선 일방향 터널이다. 그럼 이거는 뭐 옥내수화장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면 양방향이겠죠? 양방향 조건에 해당이 된다. 아닐 수도 아닌 설비도 있으니까 일단 양방향 조건에 해당되고, 세 번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첫 번째, 터널에 설치하는 옥내수화전 방수구의 최소 설치 수량 및 수원의 양은 몇인가? 설치 수량 한쪽 방향에 있으면 50m로 나누고, 양쪽에 있으면 25로 나누고 빼기 1 해주면 되죠. 아니면 50으로 나누고 50 나누고 50 나눠서 빼기 1 하고, 이렇게 2번 해도 되는데 저는 한 번에 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25를 2500으로 나눈 다음에 빼기 1 하면 이거 99개 나올 거예요. 그쵸? 네, 99개 나오고, 풀이에는 50으로 나눠놨어요. 풀이에는 50으로 나눠서 50개나 나오고, 50으로 나눠서 빼기 1해서 49 나와서 99개 되고, 그 다음에 수원의 양, 양방향 터널일 때는 n의 개수가 몇이에요? 3개고 일방향 터널일 때는 2개죠. Q는 3 곱하기 토출량 190 곱하기 얘 몇 분이에요? 40분이죠. 이거 계산하면 Q값 나오겠네요. Q는 22.8 세제곱미터 나온다. 다음 두 번째,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옥내수 화전 및 연결 송수관의 노즐 선단에서의 법적 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쓰시오. 이거는 법이라서 0.35랑 190인가요? 네, 이거 모르면 당황스럽습니다. 모르시면 안되고. 3번, 도로터널 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경계구역 수와 설치 가능한 화재 감지기 3가지를 쓰시오. 경계구역 수는 자탐 도로터널 100m마다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m마다니까 2500 나누면 25개의 경계구역이 나온다. 감지기는 그냥 화재안전 기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지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4번
도로 터널 내 비상 콘센트의 최소 설치 수량을 산출하고 설치 기준을 쓰시오. 도로 터널 내 비상 콘센트는 양방향으로 설치를 안 해요. 무조건 한쪽 우측 측벽에만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50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25개 설치하면 된다. 50으로 나누니까 50개 설치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고. 그럼 7번. 요거가 있는데 요것도 도로 터널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제일 깜찍한 문제예요. 이것도 이거 맨 처음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맞닥뜨렸으면 못 풀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참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문제 좀 읽어보면 도로터널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대하여 다음 아래 조건에 따라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재현 설비의 설계 화재 강도의 열량으로 5분 동안 화재가 진행되었다. 설계 화재 강도가 몇이에요? 이거 법적 기준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0메가와트고 이게 5분 동안 화재가 진행됐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5가 아니라 그 다음에 소화수 및 주위 온도가 20도씨에서 400도씨로 상승했다. 그럼 델타 T가 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 델타 T가 80도씨이다 380도씨이다 체크해 두시고, 물의 비중이 1이고 물의 비열이 4.18 kJ/kg 도씨고, 증발 잠열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수증기 비열도 줬어요. 동력은 삼상 380V 30kW고 효율 좋고 전달계수 좋고 전향정 좋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구하시오. 반올림해서 이런 문제 주어졌는데, 첫 번째 1번 물분모 소화 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수가 방사되는 경우 수원의 용량을 구하시오. 방사된 소화수와 생성된 수증기의 40%만 냉각 소화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요게 요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설계 화재 강도의 열량이라고 했죠. 그 열량을 잠재우려면 물이 그 열을 뺏어가야 돼요. 그래서 방사대에서 수증기로 변환될 때, 상태가 변환될 때 열을 흡수해서 가져가니까 설계 화재 강도의 열량과 물이 방사돼서 수증기로 변할 때까지 열량이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시험장에서 떠올리는 게 조금 힘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화재 강도 열량을 Q1으로 두고, 그다음 여기 증발하고 온도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량을 Q2라고 두면 이 Q1과 Q2가 같게끔 놓고 풀이를 해야 된다. 그럼 Q1부터 좀 구해보면, Q1은 설계 화재 강도가 20메가와트죠. 20메가와트고 20메가와트는 이게 우리가 주어진 게 비열이랑 열량이 킬로줄 쪽으로 주어졌으니까 와트를 좀 줄로 바꿔 놓을게요. 20메가와트니까 2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줄 퍼 세크, 와트가 줄 퍼 세크니까 곱하기 5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300초를 곱한 게 Q1이고, 그 다음에 Q2가 보면 20도씨에서 400도씨로 상승했잖아요. 그럼 2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이 되고, 먼저 100도씨 물이 되고, 그러면 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고, 그럼 이 100도씨 수증기가 400도씨 수증기가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열량들을 다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 현열, 잠열, 현열이에요. 요 세 가지의 열량을 더한 게 Q2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열량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익숙하지 않죠? 자주 푸는 거 아니면. 현열과 잠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게 온도고, 여기 상태라고 두면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식. 그래서 이 부분 온도가 올라가는데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부분 고체에서 고체로 그냥 있는 이 부분을 현열이라고 하고, 상변화,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데 상변화만 일어나요. 이거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은 자멸이라고 하고, 다시 온도 변화만 일어나는 부분, 액체에서 기체로 가겠죠. 현열이라고 하고, 액체에서 액체로 가고 여기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이 부분이 자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체에서 기체로 계속 올라가죠. 이게 현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현열은 온도 변화는 있는데 상변화는 없는 열량을 현열이라고 하고, 공식으로 Q는 C암탁이라고 해요. 저는 C암탁, Cm 델타 T인데 이게 열량이고 비열이고, 비열받고 질량이고, 델타 T가 온도의 차이고, 그 다음에 자멸, 요거는 온도 변화가 없고 상태 변화만 있는 열을 자멸이라고 하고, 얘는 Q는 MR이라고 합니다. 질량이고 R이 자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열량이 다 킬로줄로 나오게 돼요. 킬로줄 아니면 킬로칼로리도 나오게 되는데, 그 단위는 나오는 변화에 나오는 양에 따라 나오는 단위에 따라서 단위 변화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그럼 우리 이거 Q2 구하려고 하면 요 부분 현열, 자멸, 현열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에서 다 주어졌어요. 첫 번째, 물의 비열, 이 4.18kJ per kg 도시라고 했죠. 그러면 4.18 C, 여기가 C암탁 중에 C에 해당하는 거겠죠. kg 도시 곱하기 질량을 몰라요. M으로 두고 곱하기 T가 20에서 100도 올라갔으니까 80도죠. 요 부분에다가 이 부분 자멸은 MR이라고 했어요. M이 뭐예요? 질량 모르고, R은 비열이 1.85kJ, 2200이죠. 2253.02 kJ per kg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현열로 들어가면 수증기 비열이 1.85라고 했으니까 1.85 kJ per kg 곱하기 도씨에다가 질량 모르고 온도가 300도씨만큼 차이 나니까 300도씨를 해주면 이게 Q2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Q1과 Q2가 같다고 놓고 풀이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 긴 식, 요 식부터 좀 정리하면, 요 식부터 정리하면 N 곱하기 3142.52가 나와요. 3142.52 kJ per kg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단위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이 친구랑 다 단위 똑같아요. 이거 도시로 다 나눠지니까 남는 게 이제 kJ per kg 밖에 없어요. 그리고 M으로 묶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럼 Q1과 Q2 같다고 놓고 다시 문제 풀어보면 20 곱하기 10의 6승 줄 퍼 세크 곱하기 300 세크, 이거는 N 곱하기 3142.52 kJ per kg 되죠. 그러면 kJ per 세크, 단위가 약분되고 얘 없어지니까 이거 그냥 계산해가지고 솔브 때리면 답 몇 나와요? N값 나오겠죠? N값이 1909.36 나옵니다. 따라서 M은 1909.36 kg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X라는 물을 방사해서 40%만 냉각소에 사용됐는데 그 40%의 양이 1909.36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우리가 맨 처음에 방사한 이 X값, 요거는 0.4분의
9.36이 돼서 따라서 x가 4773.4 kg이 되고 단위가 세제곱미터였으니까 이거는 4.77 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된다. 이런 문제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2번 방사된 수원을 보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구하시오. 요건데 요거는 우리 동력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Q L은 102 곱하기 효율 분의 감마 곱하기 Q 곱하기 H인데 여기서 Q 값이 단위가 미터 세제곱 퍼 세컨드인데 우리가 주어진 게 미터 세제곱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좀 바꿔 쓰면 102 곱하기 효율분의 감마 곱하기 Q가 4.77이고 S의 부분을 T라고 미지수로 놓고 다음 H 값 위에 주어진 거 다 때려 박은 다음에 공식 넣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30kW였고 삼상 380V 30kW였고 효율이 0.8이었고 그 다음에 전달 개수 1.2였고 전향적 25였고 Q 값이 T분의 4.77 세제곱미터 퍼 세크였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T가 58.46 나와서 답이 58.46초다. 정말 쉽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거 1번 틀리면 2번도 그냥 15점 바로 날아가는 문제였어요. 별로죠? 그다음 18번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실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 혹시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불안해서 시험 직전에만 좀 봤어요. 공식만 시험 한 달 전에서 잘 안 해오는 공식들만 좀 모아서 봤는데 하지 마세요. 이거 또 나오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넘어가고 이거. 그 다음에 정지점, 기동점 이거는 설계 시공 이거 다 하실 줄 아시죠? 너무 간단한 거라 사실 해야 될까요? 네? 네, 이거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위험물 쪽 넘어가고 잠깐 이거 다 하고 쉬고 내진 보는 게 낫겠죠? 네, 다 하고 쉬고 내진 봅시다. 일단 위험물 쪽 뺄게요.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위험물 쪽 이거 해도 의미가 없어요. 위험물 쪽은 사실 이 개수 어떻게 외울까 이거 못 외워요. 위험물 이거 하면 위험물 좀 넘어가고 이거 불안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많은 것만 외워갔거든요. 1.0이 너무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1.0, 1.25 많잖아요. 왜 이런 것만 또 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매칭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나올 거 1.0은 안 내겠지 아까 이 마인드로 1.25 그냥 가져가는 거야. 예, 1.25가 제일 많으니까 이거 나오면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내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여튼 이거 22회차 예, 나오면 찍어야 돼요. 그냥 집에서 한 번씩 풀어보시고 요런 문제가 있구나 예, 감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이거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인데 요 그림이 왼쪽 바닥에 있었고 문제 1번에 문제 1번 물음 1번이었어요. 이 그림이 왼쪽 바닥에 있었고 한 페이지가 그림이었고 예, 다음 한 페이지가 조건이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였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풀고 잠깐 쉬었다가 내진 할게요. 야,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저는 부분적으로 맞췄어요. 단어 못 맞추고 한 두 개 틀렸나? 하나 틀렸나? 그랬어요. 다행히 이게 기술사 문제를 좀 보고 갔어가지고 제가 재수가 좋았죠.
이 기술사 문제 안 봤으면 이거 틀렸을 거예요. 이거는 그림 이거 같이 한 페이지 띄워놓을 수가 없네. 이거 좀 보면서 조건을 읽어 드릴게요. 조건 보면 지하 4층, 지상 35층 주상복합 건축물로 각 층의 높이가 3m로 동일합니다. 층 높이 3m 주어졌고, 다음 송수구는 지하 1층 바닥으로부터 1m의 높이에 설치돼서 송수구 높이도 다 주어졌어요. 다음 세 번째,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35층에는 각 층에 1개,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에는 각 층에 5개, 지하 4층에는 6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고층부는 펌프 방식이고, 중층부랑 저층부는 고가 수조 방식이며, 저층부 구간은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가 저층부 구간입니다. 옥내 소화전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 및 부속류의 마찰 손실은 낙차의 30%를 적용하고, 펌프 효율이 50%, 전달 개수가 1.1, 그리고 옥내 소화전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m,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0.5m 높이에 설치된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예요. 사실 높이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거고, 실제로 옥내 소화전 열어봐도 높이 차이 있는 거니까. 다음 펌프와 바닥 사이 및 수조와 바닥 사이 높이는 무시하고요. 옥내 소화전 마찰 손실 수두랑 연결 송수관 호스 마찰 손실 수두를 7m랑 3m로 각각 줬고, 가마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설치됐다. 그래서 요게 가마 밸브예요. 이거 도시기호 보면서 다 체크해 놔야 돼요. 가마 밸브가 저거고, 그 다음에 수두가 10m 0.1메가파스칼로 한다. 이렇게 조건 주어졌는데, 일단 1번에 수조의 최소 수원의 양과 고층부에 필요한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1번 최소 수원은 쉽잖아요. 이거 (1, 2, 3, 4, 5, 6) 해서 1층부터 29층은 20분, 30층부터 49층은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요거잖아요. 요걸로 수원 구하면 되는데, 여기 최소 이 부분 n이고, 여기 넘어가면 다 n 몇이에요? 5잖아요. 그쵸? 그럼 최대 설치 개수가 5개잖아요. 그럼 5개면 q는 5 곱하기 130 곱하기 몇 분이에요? 40분이 돼서 수원의 양 구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 그림 때문에 좀 당황해서 틀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요거 26세제곱미터 나오고, 그 다음에 최소 동력을 구하는 게 살짝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가 수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펌프가 쓸 수 있는 게 고층부밖에 없거든요. 펌프 사용하는 고층부밖에 없는데, 고가 수조 방식에서 여기다 펌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자연 낙차에 의해서 방수 압력이 결정되는데, 이 부분 고층부 부분에서 0.17메가파스칼 안 나올까봐 펌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펌프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제일 높은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을 기준으로 용량 산정하면 되거든요. 저 부분을 기준으로 용량 산정하면 되는데, 펌프에서의 전향정이 H는 낙차 플러스 마찰 손실 플러스 방수 압력이죠. 이 부분 우리 용량 구하는 거니까 L은 102 곱하기 효율분의 감마 곱하기 Q 곱하기 H고, H 곱하기 K인데, 우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그쵸? 이 부분을 구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H를 구할 때, H 구할 때
이 H는 낙차 플러스 마찰 손실 플러스 방수 압력인데 우리 주어진 것부터 좀 볼까요? 주어진 거 뭐예요? 마찰 손실 몇으로 줬어요? 7 줬죠? 방수 압력 몇이에요? 17이죠. 그럼 낙차인데 일반적으로 낙차가 펌프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플러스로 되고 펌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근데 옥내 소화전 방수구의 높이가 1m로 줬어요. 그럼 여기 천장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에요? 2m죠. 그래서 마이너스 2m를 해가지고 전향정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H값 구한다. H값 구하면 저 H 몇이에요? 22.6m 나오고 22.6m 나오고 그 다음 Q값 몇이에요? Q 다 보면 안 돼요. 다 보면 안 되고 머리로 생각해야 돼요. 고층부에는 펌프가 몇 개씩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면 펌프가 쓰는 게 고층부밖에 없으니까 고층부의 토출량만 구하면 되죠. 우리는 Q값 몇이에요? 130이죠. 그러면 0.13 세제곱 퍼 세크 미닛이니까 60분의 0.13이 되겠네요. 뭐라고요? 그거는 수원의 양 구할 때 분 곱하는 거니까 네 102 곱하기 효율 효율이 위에서 조건 이거 조건 찾는 것도 힘들어. 효율이 50%니까 0.5 분의 감마가 1000이고 Q가 0.13 분의 60분의 0.13이고 그 다음에 H가 22.6이고 여기다가 K값 1.1 이렇게 계산하면 1.056 kW가 나온다.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H 구할 때 이 낙차가 마이너스 2인 거 이거 연습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처음 봤으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Q 이것도 조건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해가지고 뭐 0.13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밑에 방수구 막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좀 구분하는 거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였다. 해서 이 두 개. 네? 관부석 안 구했나요? 맞네. 여기다가 맞아요. 여기다가 관부석이 낙차의 20%죠? 30%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까지 더하면 22.6 이건 맞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 낙차에다가 마찰 손실 맞아요. 이거 안 했으면 틀리는 문제.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1.056이랑 수원의 양 26 세제곱미터 풀 수 있는 문제다. 다음 두 번째 이거 그림 계속 띄워놓을게요. 그림 계속 띄워놓고 두 번째 문제가 고가 수조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중층부의 가장 높은 층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거든요. 고가 수조부터는 중층부부터는 고가 수조 방식을 사용해요. 그럼 고가 수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양적이 축장돼요? H 마찰 손실이랑 방수압력이 있고 요 H가 낙차가 되겠죠? 낙차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게 고가 수조 방식일 때 이런 형태로 띄게 되는데 증층부 이 낙차 H는 마찰 손실이 전체 낙차에다가 0.3을 더한 값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마찰 손실 더하기 방수압력 몇이에요? 방수압력 17m죠? 요렇게 되는데 풀이에는 딱 요정도 써있어요. 요정도 여기다가 7m 더해주 호스 플러스 7m에다가 17m인데 이게 풀이에는 요정도 딱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가 수조에서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뭐 중층부 여기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옥내소화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낙차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이거 설명 네. 그러니까 이만큼 층수에 대한 낙차에다가 옥내 소화전 설치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1미터죠? 그러니까 여기 2미터에 해당하는 만큼을 더해준 낙차가 즉 해당 설치할 수 있는 최상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좀 써보면 이 H를 좀 풀어서 써야 돼요. H는 한 층당 몇 미터예요? 3미터죠? 3미터에다가 층수 곱한 거 에다가 플러스 2미터. 이거는 3 곱하기 층수에다가 더하기 2m 곱하기 0.3 플러스 7 플러스 17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층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층수가 의미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층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천장과 바닥까지의 층수. 그러니까 여기서 착착착착 내려왔을 때 옥내 소화전 바로 윗부분에 대한 층수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층수가 얘가 말하는 층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옥내 소화전은 그러면 우리가 구한 층수 한 층 아래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는 방수압력이 0.17MPa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2m 더 내려가야지 실제로 우리가 우리가 토출할 수 있는 방수압이 나오거든요. 이해됐어요? 네, 2m 더 내려가야지. 실제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제 0.17MPa 이상이어야지 올바른 층에 이 해당 층에서 고가수저 방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가지고 층수를 구해보면 층수는 10.76 나오고, 그래서 11층이 돼요. 위에서부터 11층 내려온 거에다가 그게 딱 바닥까지고 거기다가 2m 더 내려간 층이니까 플러스 하나층 더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12층 더 내려온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35층에서 몇 층이죠 이거? (35층에서) 12층 거기다가 더하기 1 하면 24층이 나오게 된다. 이거 더하기 1한 거는 1부터 10까지 더하면 10개인데 이제 빼면 9개니까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설명을 잘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렵나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차근차근 한번 다시 설명해보면, 고가수조 방식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 여기에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이 친구가 나올 수 있는 토출 압력 법적으로 0.17MPa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토출 압력을 지키려고 하면 낙차에다가 마찰 손실을 빼면 돼요. 그쵸? 낙차에다 마찰 손실을 빼면 되는데, 그러면 옥내 소화전 설치된 층은 맨 위 여기 꼭대기 층부터 내려온 층에다가 여기서 2m 더 뺀 값을 한 층이 실제로 옥내 소화전 방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층까지 구한 다음에 한 층 더 내려간 2m를 더 내려간 층을 옥내 소화전이 최초로 설치될 수 있는 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층수 구한 다음에 이 층보다 한 개 층 더 내려간 층이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쉽진 않아요. 사실 어려워요. 근데 뭐 연습 좀만 하면 관련된 문제들이 관리사책에는 간단한 고가수주 문제만 있고 이렇게 복잡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좀 요걸로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3번 18층에 설치된 감압 밸브 2차 측의 압력을 0MPa로 설정하였다면 지하 1층의 옥내 소화전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을 구하시오.
요 부분, 요 부분. 이 1차 측에서 내려온 일정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P값이 있는데 이 감압 밸브를 지나가면 압력이 다 감압돼서 이 부분이 0으로 0메가파스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이 수조 시작점이라고 봐도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갔을 때 저기 고가수라고 했으니까 낙차는 마찰 손실이랑 방수 압력을 더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감압 밸브 이 부분 조건에서 주어진 게 감압 밸브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에 설치됐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부분, 문제가 지하 1층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이 층수에 해당하는 부분 3 곱하기 몇 층이죠? 10층이에요? 17층? 네, 17층 맞죠? 네, 17층. 17층에다가 이 부분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2m죠. 이게 낙차에 해당하는 H값인 거고, 여기다가 소방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랑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까지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옥내 소화전의 방사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H는, 낙차는 마찰 손실이랑 방사압력이니까, 따라서 방사압력, 지하 1층에서의 방사압력은 낙차에다가 마찰 손실 빼주면 되는데, 낙차가 우리 구한 낙차가 요거죠. 1 더하기 H가 3 곱하기 17m 더하기 2m 고, 여기다가 빼는 거죠. 여기다가 1 더하기 3 곱하기 17 더하기 2 빼기 곱하기 0.3 빼기 7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방사압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요거는 30.8m 나와서 30.8m, 요거는 0.308 메가파스칼이 나온다. 요거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4번 연결 송수관 설비의 흡입축 송수구에서 소방차 인입 압력이 0.7 메가파스칼이다. 이때 연결 송수관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필요한 최소 동력을 구하시오. 가압 펌프를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송수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부분에 이제 연결 송수관 설비 중계 펌프 있고, 다시 올라가서 방수구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옥내 소화전 방수구랑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가 다르게 주어졌잖아요. 조건에서 옥내 소화전이 1m고 연결 송수관이 0.5m예요. 그럼 얘는 위에 올라가서 이 부분이 0.5m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2층부터 34층까지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송수구 높이 1m를 다 더한 값이 뭐예요? 양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양정이 펌프의 양정은 HP 플러스 소방 펌프 인입치기 70m 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70m 더한 값 저기에다가 70m 더한 값이 낙마방향이랑 같은 거예요. 맞죠? 네, 낙마방향이랑 같아요. HP는 여기 소방차 압력이니까 70m. 요거는 낙차가
2m 맞? 네. 2m 맞죠? 위에서부터 1m니까 여기가 2m죠? 어이 깜짝이야. 송수구 높이가 1m니까 여기서부터는 2m죠. 2m. 그러니까 이 부분이 2m고 2m에다가 이 부분 2m 곱하기 33계층이니까 2m 곱하기 33 더하기 2m 곱하기 33 곱하기 0.3 그만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m고 여기가 33계층이고 다시 여기가 0.5m니까 2m 더하기 3 곱하기 33 더하기 0.5가 h 낙차값이 되는 거고 이거에다가 2.5 더하기 3 곱하기 33에다가 0.3 곱한 값 그리고 연결 송수간의 마찰 호스 마찰은 좀 다르죠. 이게 조건에서 3m로 줬으니까 3m고 토출압이 35m죠. 0.35니까 이렇게 해서 HP를 구해주면 이 HP 값이 99.5 나오고 99.95m 나오고 동력을 구하는 거니까 L은 102 곱하기 효율이 0.5 분의 감마 Q값 연결 송수간 Q 몇부터 시작이에요? 2400 시작해가지고 3200 해서 5개 이상은 5개에서 4000까지 끝나죠. 그럼 여기는 연결 송수간 소화전 하나씩밖에 안 설치되어 있으니까 2400이에요. 그럼 2.4 60분의 2.4 곱하기 H가 99.9에다가 K값이 1.1 이렇게 하면 L값이 86.23 나온다. 86.23 kW. 그래서 요것도 뭐 잘못했어요? 아니죠? 요것도 조건에서 요거 체크하는 거 실수 안 할 수 있게 준비했어야 된다. 어렵죠? 어려워요. 계속 어려운 문제. 5번 지상 10층과 지하 4층에 필요한 최소 연결 송수관 설비 송수구 압력을 각각 구하시오. 요거는 마지막 문제 좀 쉬워가지고 그냥 답 보면서 할게요. 요 부분 10층 요거니까 1층 송수기 높이가 1m니까 낙차가 송수구 2m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1m 2m니까 2m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요. 얼만큼? 3 곱하기 8이겠죠? 그리고 방수구가 다시 0.5m 올라가니까 이거에 대한 값이 h고 H1이고 요거에서 0.3 곱한 게 마찰 손실, 배관 마찰 손실이고 그 다음에 호스 마찰 손실 더해주고 35m 더해주면 H 값이 0.725 메가파스칼이 나오고요. 그럼 지하 4층 지하 4층도 이것도 요거 체크를 좀 했어야 돼요. 요거는 송수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양정이 마이너스 낙차가 마이너스 값이 돼서 마이너스 1 송수구가 여기 있으면 내려가니까 이 부분은 1m죠. 지상에서 1m에서 3개층 내려가고 3 곱하기 3만큼 내려가고 위에서 3m에서 바닥에서 0.5니까 위에서 2.5만큼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더해주면 H1 값이 나오고 요게 음수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거의 0.3만큼이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고 그 다음에 호스 마찰 손실 수도 3m고 여기다가 양정 35m 더해주면 29.25 나오고 따라서 0.293 메가파스칼이 지하 4층에서 송수가 압력이 연결 송수관 설비
압력이 된다. 네? 이거 어려워요. 네? 이거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웠고 이거랑 같이 한 게 저번에 방향풍속 문제예요. 같은 회차에 이거 나오고 문제 3번에 방향풍속 나오고 해서 이 회차가 좀 그랬죠. 요번에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안 나오길 기도하셔야 돼요. 설계 한 과목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요. 이렇게 안 나오게끔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